토트넘은 21세기 잉글랜드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인 해리 케인을 배출한 팀답게 공격수 유망주에 아주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 레비 회장이 2008년 큰 맘먹고 진두지휘한 유스 개편을 통해 유소년 팀에 입단한 유망주들은 일명 성골 유스들이라 부를 만큼 정통성 있고 구단에서도 기대하는 자원들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17세 이하 팀이 프리미어 리그 컵에서 우승하며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날 결승전에서는 토트넘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내에서도 최고의 윙어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마이키 무어는 손흥민의 전매 특허인 찰칵 세레머니를 펼쳐 토트넘 관계자들을 흐뭇하게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토트넘 유망주들의 시선으로 살펴볼 수 있는 레전드 손흥민 선수의 위엄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 일상일보 구독 설정 부탁드려요. 지난 시즌부터 시작한 U17 프리미어 리그 컵을 유망주들이 차지하면서 거미줄이 드리워질 위기였던 토트넘의 트로피 진열장에 비로소 한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토트넘 U17팀은 20일 잉글랜드 더 시티 그라운드에서 열린 노팅엄 포레스트 U17팀과의 2023 프리미어 리그 컵 결승전에서 5대1로 대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노팅엄에게 선제 실점한 토트넘은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고 상대가 한 명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점했는데요. 이후 역전에 성공하며 전반을 마친 토트넘은 후반에 상대가 한 명 더 퇴장당해 더욱 유리해진 상황에서 내리 3골을 추가하며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은 결승전에 진출했지만 당시 맨체스터 시티에게 0대6 대패를 당해 준우승에 머물렀는데요. 재차 도전한 끝에 동생들은 트로피를 들지 못하는 형들보다 먼저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위닝 멘탈리티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토트넘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유스인 무어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07년생이면서도 U18에서 주전으로 뛰며 10경기 5골 7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던 무어는 이번 U17 컵 대회에서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크랙, 득점력, 넓은 시야를 활용한 연계 등 본인이 왜 완성형 윙어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 마음껏 뽐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득점 후 펼친 근본 세레머니는 현지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국내 팬들의 마음까지도 웅장하게 만들었는데요. 왼쪽 윙 포지션에서 상대 수비수를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게 하는 전진 드리블 이후 침착한 마무리로 슈퍼골에 성공한 무어는 곧바로 왼쪽 코너 방향으로 뛰어가 무릎 슬라이딩을 시전하며 찰칵 셀레브레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본 국내 팬들은 합성 아니고 진짜 본인이 스스로 한 건 맞죠? 와, 유스 선수가 골 넣고 손흥민 세레머니 한 건 진짜 뽕이 차오르네요 하며 믿기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유스들이 팀 레전드인 손흥민을 따라하고 존경하는 건 그들에게 크게 특별하거나 기이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리스펙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국내 팬들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죠. 손흥민은 올 시즌 지난 시즌보다는 다소 떨어진 득점 페이스를 보이곤 있지만 최근 연달아 득점포를 재가동하며 현재까지 리그에서 8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리그에서 101골, 리그 외 대회에서 42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 6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손흥민의 득점 기록은 토트넘의 레전드인 저메인 데포의 기록과 같아졌는데요. 이제 리그 7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손흥민은 새로운 역사에 도전합니다. 바로 7시즌 연속 프리미어 리그 2자릿수 득점입니다. 현재까지 연속 2자릿수 득점은 토트넘 출신 선수로는 케인이 1위, 손흥민과 로비킨이 동률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이번 시즌 리그 2골만 추가한다면 킨을 넘어 7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올 시즌 개인 통산 프리미어리그 100호골까지 달성한 손흥민이 저메인 데포와 로비킨의 기록 또한 연파한다면 더 이상 손흥민이 토트넘의 레전드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구단 입장에서도 무어와 같은 팀 내 특급 유망주들이 손흥민을 더욱 리스펙하고 본받길 바랄 텐데요. 앞서 언급한 손흥민의 어마어마한 기록뿐만 아니라 그의 프로페셔널한 측면 때문입니다. 과거 토트넘 감독을 역임한 팀 셔우드는 전 세계 모든 감독은 무조건 손흥민을 좋아할 것이다. 그는 퀄리티, 결정력, 인성까지 빠지는 점이 없다. 모든 것을 갖춘 풀옵션이다. 모든 감독에게 손흥민은 꿈이다라며 침이 마르도록 손흥민을 칭찬하는 한편 지난 8년 동안 런던 시내에서 손흥민을 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손흥민의 엄격한 사생활 관리를 애들러 농담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걸출한 재능을 갖고 있지만 슬슬 SNS 이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무어에게 토트넘이 손흥민으로부터 본받길 가장 기대하고 있는 측면 또한 이 부분일 텐데요.
영국 BBC 또한 손흥민을 집중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인터넷판에 실으면서 손흥민이 팀 플레이어로서 팀에 얼마나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BBC는 푸스카스상을 안긴 벌리전 70m 드리블 원더골과 지난 시즌 공동 득점왕 등극 등 손흥민의 빼어난 개인 기량을 증명하는 장면들을 언급하면서도 기사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을 손흥민의 팀플레이어 자질과 인성을 부각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BBC는 손흥민은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노력한 결과 엄청난 업적이자 역사를 만들어냈다면서 특히 손흥민은 유쾌하고 사려 깊은 성격으로 구단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동료들은 손흥민이 가진 세계적인 수준의 재능보다 그의 인성을 더 존경한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팀원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며 쇼에 출연하더라도 손흥민이 겸손한 발언을 하면 옆에서 동료 선수들이 쟤 또 저런다라는 반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공로를 팀메이트들 덕분이다 혹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한 경기에 10골을 넣어도 운이 좋았다고 말할 사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반면 본인에게는 야박할 정도로 사생활 관리가 철저해 아무런 논란도 구설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선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을 직접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잘 자고 잘 먹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야 한다. 6시간이고 7시간이고 8시간이고 훈련장에 있어야 한다며 비디오 게임이나 친구들과 노는 것 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1순위는 항상 축구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실력으로나 인성으로나 완벽한 손흥민이라는 선배가 있기에 무엇 또한 손흥민 세레머니를 시전하며 그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을 텐데요. 마침 올 8월부터는 구단들이 무어에게 프로 계약을 제시할 수 있기에 토트넘에게 손흥민의 존재는 무어를 붙잡아 둘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특히 첼시와 맨시티는 공개적으로 무어에게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 토트넘은 유스팀에서 잘 키워왔던 노니 마두에케를 첼시에게 뺏긴 전적이 있어 이번엔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 손흥민부터 먼저 잃을 수 있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관의 제왕으로 군림한 토트넘이 케인과의 재계약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손흥민도 덩달아 이적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1군팀은 지난 2008년 칼링컵 우승 이후 단 한 번도 트로피를 들지 못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이끌던 2016-2017 시즌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시작으로 2018-2019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리버풀에 지며 준우승에 머물렀죠. 2021-2022 시즌엔 무리뉴 감독이 카라바오컵 결승전에 올랐지만 결승전 직전 무리뉴 감독이 경질돼 라이언 메이슨 임시 감독이 팀을 맡았고 결국 토트넘은 맨시티에 패해 또다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시즌도 토트넘은 무관이 확정되었는데요. 과연 토트넘은 올여름 케인과 손흥민 그리고 특급 유망주까지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일상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